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코 보형물 제작에 대한 네 번째 포스팅으로요. 실제 환자 CT에서 코 보형물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T 이미지에서 이렇게 피부, 뼈, 에어웨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세그멘테이션, 분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음영이 에어웨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마킹을 하고 연골 두께만큼 이렇게 두께를 줘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실제 수술 환자와 거의 유사한 실제 연골의 모습을 우리가 컴퓨터로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환자 보형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라테랄 카틀리지를 모델링 CT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실제 환자의 모습과 모델링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이런 모습이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뼈와 코연골, 어퍼라테랄 카틀리지, 로라테랄 카틀리지 연골 표면을 이렇게 표면을 따면 보형물이 놓일 위치에 이렇게 바닥에 3차원적인 형상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형상을 바닥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보형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둘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높이가 실제 환자의 피부 두께와 보형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변화된 양을 각각 자동화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각 레이어별로 작게는 20개, 크게는 30개 정도 이렇게 보형물의 높이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볼륨을 주면 3차원적으로 재구성된 보형물이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형물은 실제 코의 연골면과 뼈 바닥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되고 피부 두께를 고려한 높이마저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서 실제 수술 전에 환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수술 목표를 정한다면 콧등이 얼만큼 높아지고 매부리 쪽이 얼만큼 높아지고 또 스프라티브 에어리어 위쪽이 얼만큼 높아질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한 높이대로 보형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코 연골면 바닥과 뼈 바닥면에서 보형물이 들뜨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면이 정확히 밀착돼서 보형물이 이탈하거나 또는 들뜸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가 고인다던가 또는 구축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염증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환자 맞춤형 3차원 입체 보형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차원 환자 맞춤형 포 보형물에 대한 디자인과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수술 중에 잠시 넣어보는 보형물, 임시 측정자로서 허가를 받아서 몇몇 환자를 통해서 임상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끝 연골이 변화되는 코끝 수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링 수정 과정을 조금 더 다듬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식약청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일반 시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로 판매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수술하면서 내가 깎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 수술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님이나 또는 기존의 수술 방법에서 여러 부작용을 겪었던 그런 환자분들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의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선배 의사님들이 굳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자동화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CT 데이터가 조금 더 이미지 퀄리티가 향상이 된다면 불과 수초 만에 이러한 보형물 제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제작은 실제 수술 시간의 단축과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은 많이 번거로운 수작업과 컴퓨팅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또 계측적으로 객체화된다면 수술 전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만든 이러한 코 라인과 코끝의 모양을 실제 수술에 구현하기 위한 어떤 레시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수술 후의 모습에 대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도 조금 더 줄어들고 부작용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초 포스팅 작성 시 말씀드렸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의 사파입니다. 글 속에서 윤호영 작가님이
그리고자 하셨던 모습은 다소 세상하고 등지고 열심히 본인의 하던 일에 영혼과 혼을 담아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방망이를 깎던 장인의 모습을 그렸던 수필로 기억이 됩니다. 이 수필이 제게 가져다 준 의미는 사실 어린 시절 레지던트 시절에 코 보형물을 깎을 때 느꼈던 점입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인이 하는 일 같다. 굉장히 경험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서 예쁘게 깎아야 코 보형물도 환자한테 굉장히 잘 맞고 아름다운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처음 시작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많은 오랜 경험을 가진 장인의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시작되어서 생각해 본 내용을 1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 이 3D 프린팅이라는 영역을 조금 공부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이러한 장인들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축적된 경험들을 데이터화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그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 그 발전된 경험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진 듯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3D 프린팅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지금 시점이 아마 이러한 장인의 모습, 고집스럽게 수작업으로 깎던 장인의 모습을 이제는 객체화하고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그 경험을 컴퓨터가 문명 기술이 습득하고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랜 수술 경험을 가진 의사의 높은 경험치는 그 의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유효한 듯합니다. 많은 대가 선생님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시고 체력적으로 또는 눈이나 손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경험을 후학에게 전달하고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접 손으로 가르쳐주는 도제식 방식이나 또는 텍스트화되는 이미지, 교과서라고 불리는, 논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텍스트화된 이미지로만 후대에게 전달이 됐다는 듯합니다. 이러한 객체화된, 객관화된 경험이 인공지능이나 어떤 컴퓨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축적되고 더 발전되고 후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코 성형수술 분야로 단순히 처음 시도해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3차원 보형물, 환자 맞춤형 보형물은 어떤 정밀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맞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보형물 제작 기법이 기타 다른 여러 안면 부위 성형에 응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한 이러한 고보형물의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